우리 사회 장애와 장애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담은 토크 콘서트. 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와 복지TV가 준비한 장애인 공감 토크 행복한 마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마론입니다. 네, 공감 토크 행복한 마음이 벌써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행복이 성남시의 트레이드 마크고, 그리고 이쪽에 마음이 장애인 인권만 생각하다가 아프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네, 아팠는데요. 빨리 맞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너무 일상에 찌들어 있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좋은 정보와 재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 진행이다 보니까 좀 미숙하긴 하지만 그래도 점점 이 자리가 익숙해지고 있는데요. 예.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굽니까? 속사포 랩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최충일 씨입니다. 설마 제가 아는 그분? 그분. 어렵게 섭외하셨군요. 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을 담은 영상을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전에 그 TV에서 봤던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그거. 네, 맞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 엄지왕자! 내가 누구? 엄지왕자! 예, 나는 키가 작아도 머리는 커서 무궁무진한 랩을 또 보여주겠어. 언제나 왜 맘에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네, 안녕하세요. 엄지왕자 AK 세이플로 시속 300km로 바람을 가르며 빠르게 날아가는 AK 엄지왕자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하나, 둘, 미니맨이 안 보이며, 미니맨이 안 보이며, 미니맨이 안 보이며, 위로, 하늘 위로, 미니맨이 안 보이며, 미니맨이 안 보이며, 미니맨이 안 보이며, 위로 하늘 위로 모든 것이 크게 변해버린 21세를 따라가지 못한 나이키 키가 작아 특별하게 불편할 건 없지만 하지마 불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너무도 많아. 첫 번째로 나의 변면 난쟁이 똥자루 자기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난다고 나를 뜯어부모듯이 비웃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꽉꽉 박혀있는 팽글도 수고 조그만 거 무엇이든 귀엽다고 말하는 기집애들 나한테는 이해가지 않아. 우리들의 지혜로운 조사 이제부터 전해지는 아주 오래 속담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을 뼈저리게 듣게 줄이라. 미니맨이 안 보이며 미니맨이 안 보이며 미니맨이 안 보이며 위로 하늘 위로 미니맨이 안 보이며 미니맨이 안 보이며 미니맨이 안 보이며 위로 하늘 위로 미니맨이 안 보이며 미니맨이 안 보이며 미니맨이 안 보이며 위로 하늘 위로 MAN 이것이 바로 마이네임 키가 다가 붙은 나의 AK 말이 두도 미니맨 누구와도 닿지 않나 얘 말들을 이불 통에 불어대는 나 람 이제 내게 남은 게 세롱 하늘 위로 올라봐 하늘 위로 올라 이제 내려다봐 나보다 큰 사람들도 나를 올려다봐 부담이 될 때도 있지만 허나 여기에서 내려가면 다시 바뀌 상황 절대로 일부러 손에 무릎 쓰고 무시당하는 기준으로 내려가지 않아 그래서 이 바뀌는 그때가 바로 내가 무대에서 내려가는 마지막 순간 미니맨이 안 보이며 미니맨이 안 보이며 미니맨이 안 보이며 위로 하늘 위로 미니맨이 안 보이며 미니맨이 안 보이며 미니맨이 안 보이며 위로 하늘 위로 미니맨이 안 보이며 미니맨이 안 보이며 미니맨이 안 보이며 위로 하늘 위로. 네, 반갑습니다. 힘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박수 열심히 쳐주셔서 재밌게 랩을 불렀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노원에서 온 최충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이런 생각을 느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제가 이렇게 혼자서 서울에서 성남을 올 수 있었을까? 사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마음껏 지하철도 타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그랬던 게 불과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서울 노원에서 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처음에 이제 컴퓨터 어르신들 장애인분들 컴퓨터를 가르쳐 드리고 또 복지관 홍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진 보시면 이게 저거든요. 약 2007년 8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되게 어리게 보세요. 키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주름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코만 자라는 것 같아요. 코가 되게 크죠. 코만 점점 커지네요. 네. 저는 뼈가 잘 부러지는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은 보통 평생 살면서 한 달에 한두 번, 한 번 부러질 수 있는 경험을 하죠. 근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한 수십 번, 거의 한 15번, 20번 정도 크고 작은 뼈를 골절이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공놀이를 하다가도 야 이거 받아 하고 던졌는데 뼈가 부러지고 재채기를 하다가도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평생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되는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좀 닮았나요? 네. 처음에 태어났을 때 간호사가 저를 거꾸로 들더니 궁뎅이를 막 때리는 거야. 애가 안 울어가지고 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엑스레이에서 뼈가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굉장히 희귀한 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치기도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집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젖을 못 먹었어요. 야쿠르트 요만한 걸로 일주일 내내 먹었대요. 그러니까 앉아 있어도 부러지고 앉자니 또 다리가 부러지고 그런 시절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제 다리뼈예요. 다리를 주로 많이 부러져요. 허리, 이 가슴 이렇게 S자를 휘어서 의사 선생님 저보고 야 너는 슈퍼맨이다 야 가슴에 S자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만큼 저의 뼈는 저의 몸을 지탱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서고 이게 먼 곳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예전에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저를 처음 봤을 때. 제 위에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데 굉장히 어려웠겠죠. 이 뼈가 이렇게 쉽게 부러지는데 과연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장애를 어떻게 봤냐면 우리 가족은 이제 나 때문에 불행해지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장애는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극복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장애를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도 저의 장애가 좋아졌을까요? 아니죠. 저는 결국에 휠체어를 탔어요. 휠체어를 타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저도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 학교를 다녀야 될까? 일반 학교 다니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친구들이 장난치다가도 뼈가 부러질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시설에 들어갔어요. 이런 학교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6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이 학교 교훈이 뭐였냐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활인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학교에서는 저를 장애를 극복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죠. 네. 그러니까 장애는 학교에서는 불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존재로 보고 저를 끊임없이 자활을 시켰어요. 재활과 자활은 달라요. 자활은 내가 스스로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존재를 말하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몸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앉아서 하는 업무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대학을 컴퓨터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학교에서는 막 다 장애인들이 많죠. 장애인들하고만 살다가 저도 저의 삶은 이렇게 장애인들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대학을 가서 변했죠. 저보다 키가 큰 친구들도 있고 시설이 학교처럼 좋지가 않았어요. 계단도 있고 또 친구들의 시선. 근데 이 시기 때 이제 랩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친구들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동아리를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힙합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춤을 추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저도 한번 여기 동아리 들고 싶다. 그래서 오디션을 봐서 랩을 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여기는 춤을 추는 동아리인데 랩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랩을 하면서 뒤에서 춤도 추고 이러면 멋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성민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죠. 꽃미남이죠. 멋있나요? 양복 입으니까. 멋있어요. 네. 직장에서 저는 장애인이 아니었어요. 네. 동등한 직원으로 같은 동료끼리 저의 업무를 함께하는 말 그대로 동료였죠. 제가 이렇게 섞이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던 거냐면 결국에는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혼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느냐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시설에 있을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활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함께 했을 때 행복한 삶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가 행복한 삶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시설에 있으면서 그것도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함께 할 때 나는 장애인이 아니다. 사람이 저를 휠체어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키를 작은 것을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뭘 잘하는지, 나의 꿈이 무엇인지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애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계속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하면서 제 힘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 몸은 작지만 저의 힘이 점점 커지는 거죠. 저의 목소리도 점점 당당해질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제가 집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놀 때가 있죠. 저는 친구들을 밖에 못 나가게 하려고 막 장난감도 많고 막 그런데 친구 결국에 야 물놀이 하러 가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서운하죠. 저는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어느 한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나 오늘 만화 영화 볼 거야. 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야 충일이는 집에만 있는데 그냥 오늘은 충일이랑 같이 있자. 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두 친구 중에 저는 어떤 친구가 좋았냐면 그냥 만화 영화 볼래. 라고 하는 친구가 더 편했던 거죠. 왜냐? 야, 충일이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있자라고 하면 저도 불편해지겠죠. 저 때문에 물놀이를 못 가겠구나. 저의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내가 친구들과 있으면 친구들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함께 나갈 때도 직원들하고 뭐 밖에서 밥 먹을 때도 저를 힐끔힐끔 뒤로 보는 친구들. 내가 어디까지 왔나? 근데 어떤 사람은 최준 선생님 길 좀 이렇게 좀 치워줍시다. 옆으로 좀 가게. 그러면 괜히 앞에 가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배려해줘야 돼? 최준이를 뭔데 배려해줘야 돼? 이런
찾게 돼요. 저는 그것보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내가 어디까지 왔나 보는 친구들. 그런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저의 어떻게 보면 저의 삶의 생존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장애가 과연 무엇인가 고민을 했어요. 우리 장애인은 TV에서 어디에만 나오나요? 인간극장? 그쵸? 휴먼 다큐. 굉장히 감동적인 측면으로 다가가요. 근데 그런 장애인을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삶을 살고 있는 모습하고 TV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모습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장애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TV에 있는 장애인은 우리가 쉽게 만날 수는 없어요. 내가 왜 꼭 감동을 줘야 되는 존재인가? 저는 중계그린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냥 지역 주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배려가 느껴지나요? 휠체어를 위해서 이렇게 낮게 해줬죠. 편하게 돼 있는데 저는 몇 가지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불편한 게 있는데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거울, 네, 그리고 자, 우리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목적이 뭔가요? 용변을 보고 손을 씻고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만지죠. 자, 제가 여기서 머리를 만지는데 거울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배려를 했지만 장애인의 목소리가 안 들어요. 저는 배려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배려는 누가 만들었냐면요. 제 생각엔 그냥 그 보편적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만들어 준 건데 제가 요구하는 거 거울이 낮아요. 좀 내려주세요. 높아요. 내려주세요. 이건 권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꾼 환경은 권리가 되는데 남이 뭔가를 나를 위해서 해줬다. 내가 원치 않은 것이 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민감해져야 됩니다. 이 계단 보시면 뭐가 느껴집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계단 위에 있어요. 재밌죠? 배려를 해줬는데 결국에는 못 써요. 그렇죠? 우리가 장애인 화장실 쓰려면 계단이 없어졌죠. 그렇죠? 배려에 안 좋은 예. 우리가 권리를 누린다면 우리가 목소리를 냈다면 적어도 계단의 이런 너무 기본적인 것들을 이게 보여지진 않겠죠. 과연 내가 받는 배려가, 여러분이 받는 배려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깊이 고민하게 돼요. 나이를 조금씩 먹을수록 내가 직장 생활에서 받는 배려, 이것이 내가 행복하게 하는가? 근데 저는 이런 배려가 너무 싫어서 제가 했던 랩, 장애인도 행복하게 산다. 휠체어를 타고도 랩을 할 수 있다.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 또 혼자서 하던 활동에 제한이 많다 보니까 예술단에 단원으로 또 들어가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스케줄 관리를 받으면서 예, 공연을 하고 싶은 욕심이 이렇게 냈던.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뭐냐면 결국에 내가 그냥 나를 펼치는 거예요. 내 모습 자체를 휠체어가 있다고 해서 휠체어로 숨기는 게 아니라 휠체어로 보여주는 거야. 계속 랩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나를 펼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아, 장애인도 랩하는구나. 아, 장애인도 재밌게 사는구나. 보여지게 되죠. 그러다가 한 여자를 만났어요. 예,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어요. 그래서 8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8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어머님께서 펑펑 웃었죠. 예. 그 아이를 가졌어요. 세상에나 이 얼굴 이 사진을 보세요. 저 이걸 봤을 때 두 가지의 기분이 들었어요. 하나는 저의 장애가
유전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미 너무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얘가 또 그럼 어떻게 해. 너무 무슨. 근데 제가 돈이 많지는 않으니까 사실 그 유전 검사를 하는데 800, 900 이러는 거예요. 미쳤다고 무슨.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믿음으로 낫겠습니다. 그냥 놨어요. 이제 병원에서 하는 정밀 검사만 하고 이렇게 아이를 안 낳았어요. 네. 네. 아이를 안 낳았는데 그냥 안 믿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해 안 믿기는 거예요. 내 아이라는 게 안 믿기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애를 안고 있으니까 내가 애를 어떻게 안나. 근데도 안게 되더라고.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이게 아빠의 마음이구나. 내가 허리가 아프건 뭐하건 아이를 안아야 되는데 내 허리 아픈 게 무슨 중요해 지금. 일단 안았죠. 처음 아는 거야. 안았는데 발가락 5개인가? 손. 제가 검사 안 했잖아요. 근데 엄마가 딱 보더니 아니야 멀쩡해. 그러는 거야. 이쁘죠. 예. 네. 네, 잘 나왔나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제 어릴 적 사진하고 좀 겹치나요? 네. 근데 아이가 이렇게 저를 보는데 얘가 나를 아빠로 생각할까? 나중에 커서 나를 친구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런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언제부터냐면 지금 저희 아들이 4살이에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빠로서의 책임감이 커지는 거죠. 아이가 커갈수록. 근데 그게 어떤 책임감이냐면 내가 이 아이를 키우기 싫어하는 책임감이 아니라 아빠로서 오는 무게가 있죠. 이게 장애인 아빠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아빠들이 갖고 있는 책임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야 되죠. 와이프가 청소하려면 청소해야 되죠. 모든 아빠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그런 책임감을 가지면서 저희 아들 이름이 지성이에요. 난 장애인 아빠가 아니다. 지성이 아빠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든지 간에 나는 그냥 나만의 아빠로서 지성이를 키우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장애인 아빠라고 해도 나는 어쨌든 장애인 아빠가 아니다. 지성이 아빠다. 제가 마트에 가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빠 어디 있어요? 물어볼 수 있겠죠. 처음엔 당황했어요. 사실. 제가 아빠인데요 라고 말하기까지가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잘. 왜냐면 내가 아빠라고 하다니 뭔가 아이를 측은하게 보는 거야 자꾸. 아빠라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아빠예요. 저희 유모차 밀면서 다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마트도 다니고 제가 꼭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있어서 인식 개선이 아니라 제가 아이와 같이 놀이터를 가고 백화점을 가고 그것보다 더 큰 인식 개선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책상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장애가 어쩌니 이럴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 삶 자체가 인식 개선인데 그렇죠? 요즘에 이제 어린이집을 제가 이제 아이 앞에다 이렇게 벨트를 해요. 벨트를. 휠체어에 벨트를 하고 출근하면서 어린이집을 경유해서 복지관으로 출근을 해요. 좀 힘들어요. 힘들긴 한데 어쩌겠습니까? 아빠의 역할이죠. 그렇죠? 퇴근하고 오면 1시간은 이쁜 것 같아요. 1시간.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안 좋은 기억이 생겼는데 아이랑 어쨌든 이제 점점 커가니까 몸으로 놀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이프는 집안일도 많이 해야 되고 밖에서 놀아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포감이 있어요. 왜냐? 내가 밖에서 많이 부러졌으니까 혼자 나가서도 부러지는데 애랑 같이 나가면 어쩌겠어. 내가 애 앞에서 부러져 봐. 애가 날 얻고 병원에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한번 놀이터를 갔어요. 이렇게 모래가 많은 놀이터인데 제가 보여드리면 이 휠체어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내가 경사로를 내려갈 때
아이랑 고꾸라질까봐 벨트를 하고 이러고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다니다가 턱이 있으면은 지성아 잠깐만 아빠 올릴게 이렇게 올려요. 이러고 가는데 놀이터에서 흙이 많잖아요. 모래에 흙에 바퀴가 빠진 거예요. 잠깐 내릴게요. 최첨단이죠. 네. 네. 바퀴가 빠졌는데 점점 더 빠지는 거 바퀴가 모래가 아무도 없고 놀이터에는 애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의 표정을 봐요. 일단은 내가 당황하나 당연히 당황하죠. 저도 겁에 질린 거야. 내가 아이 어떡하지 지성아 잠깐만 너 내릴래? 애가 막 우는 거야. 우는데 나는 뭐 움직일 수도 없고 막 미치겠는 거야. 막 놀이터에 이게 빠졌는데 그냥 경비 아저씨를 불러서 이제 해서 하는데 그 뒤로는 놀이터 가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가 생긴 거냐면 아이와 제가 다닐 때요. 또 다른 장애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아빠로서의 장애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장애가 어떻게 보면 내가 또다시 새로운 도전이 되는 거죠. 이거를 극복하느냐 뭐 하느냐.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버릴 건 버려야겠다. 내가 굳이 놀이터를 못 가는데 꼭 놀이터를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실내 놀이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실내 놀이터를 가는데도 막 그러는 거예요. 못 간대. 매트에 바퀴 자국 난다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신고해. 그러는 거예요. 신고하라고. 아니야. 딴 데 좀 찾아보자. 사람들이 놀래요. 아빠들이 처음인 거죠. 휠체어를 탄 아빠가 실내 놀이터를 가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놀아줄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아빠가 남들보다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더 잘하는 아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유식한 말로 강점 관점이라고 해요. 아빠가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 아빠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얘도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아빠가 어떻게 일어나니? 아빠 걸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거를 내가 아빠가 이거 설명하긴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내가 애한테 뭘 설명하겠어. 처음에 이게 되게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애가 더 커갈수록 더 이게 심해질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 그냥 아빠의 우산이 아니라 지성이만의 우산이 되자. 뭐 좀 조그맣지라도 좀 우산이 찢어졌지라도 옆에 있는 큰 우산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성이를 막아주는 우산이다. 나만의 우산. 지성이만의 우산이 돼주죠.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됐어요. 이렇게 제가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갖고 아이를 갖고 장애인이라서 하지 말라고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이미 하지 말라는 인식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식 속에 장애는 비극의 시작이라는 인식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아기가 응애응애하면 똥을 싸는데 모든 사람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이 된 나한테 이 아빠로서의 모습은 장애인 아빠가 아닌 지성이 아빠로 보여지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이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인간의 보편성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태어나서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갖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근데 사회성이 없는 건 동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어떤 끊임없이 저만의 보편적인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저를 서스럼 없이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행복을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이런 삶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일단 휠체어로 보는 거죠. 나의 꿈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장애를 보는 거예요. 태어날 때 아까 보셨지만 의사가 저보고 20살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저는 지금 34살이거든요. 의학적인 기준에 모든 사람들은 장애를 진단을 해요. 누가? 의사가. 그렇죠? 삶의 결정을 전문가가 해줬지만 제가 갖고 있는 삶의 꿈은 전문가가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과 사이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꿈을 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의 방향성을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저의 그 삶의 방향성이었고 저의 보편적인 삶의 이유였습니다. 어떤 얼굴이 보이십니까? 다운 증후군의 얼굴이 보이시죠? 제가 보기엔 발레를 하는 한 아이의 꿈을 보는 거예요. 휠체어가 보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춤을 위해서 이 여자와 함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한 댄서의 모습이 보여져요. 네,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장애가 보여지십니까?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 화가의 꿈을 보는 겁니다. 꿈과 가능성을 봐주시면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최충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들으셨어요? 네. 재밌었나요? 네. 그러면은 최충일 씨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말 그대로 제목대로 공감 토크잖아요. 막상 이렇게 사람들과 눈 마주치면 하니까 그냥 제가 저희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냥 저희 가족한테 얘기했듯이 그렇게 편하게 얘기해서 공감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미안해요. 저도 같이 일하거든요. 근데 같이 일하죠.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일하고 들어왔는데 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이게 통하는 얘기입니까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부장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부장. 그러니까 아빠를 저희 아버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집안일 안 하고 집에 오면 그냥 바로 밥 저녁 드시고 주무시는데 그런 모습만 보다가 제가 얘가 이런 것도 해야 돼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현 2016년을 살고 있는 예, 장애인 옛날 아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까 그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눈치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좀 안 좋아 보이면 먼저 청소하게 되고. 저도 뭐 지금 다르지 않아요. 저도 똑같이 일을 하고 와이프도 일을 하고 있지만 집에 들어가면 청소도 하고요. 밥도 제가 차려 먹습니다. 엄마가 보면 슬프시겠네 또. 근데 뭐 네가 네 일 내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가정 생활에 요즘은 둘 다 일하기 때문에 바른 셈 잘 이렇게 하세요. 네. 결혼 이제 곧 하실 것 같은데. 예. 오늘 오신 방청객들 중에 그 질문 혹시 있으신 분 있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네. 신체장애인 복지의 강사 정복현입니다. 네.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아까 결혼 사진에 보니까 또 쓰셨더라고요. 크라치 찍고. 네. 예. 그런데 왜 다리를 그렇게 이렇게 이러고 무릎을 넣고 계신지. 그러니까 척추 측만이 있다 보니까요. 네. 무릎을 펴고 있으면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무릎을 펴고 허리가 아픈 것보다 허리는 안 아프고 무릎이 좀 더 아픈 게 나아서 무릎을 꿇으면 허리가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지는 않은데 자세 교정에 대한 고민은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집에서는 어떻게 생활하세요? 집에서는 제가 휠체어로 집에까지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발장 앞에 놓고 거의 기어다녀요. 근데 이게 조금 아이가 보기에는 따라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했는데 다행히도 그냥 아빠의 그런
그런 이동으로 개성으로 보는 것 같아서. 아, 네. 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부인과 아들이 있는데, 네. 가장이잖아요. 네. 어떤 가장이 되고 싶고, 또 앞으로 또 사회에서 더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만 하는 아빠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경제적인 책임만 지는 아빠가 아니라 아이가 있을 때는 아이의 친구가 되고 와이프랑 있을 때는 또 와이프의 남편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좀 다재다능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또 재밌는 질문 예, 질문. 아까 계속 열심히 뭘 적으셔서 전 질문을 꼭 해주길 바랬습니다. 그 편견 해소만큼이나 그 장애인분이나 가족분들의 그런 피해 의식이나 그런 마음도 극복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가족들이 선생님께서 먼저. 제가요? 선생님, 네네.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는 장애인들을 지체 2급, 3급 이렇게 부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 휠체어 이용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 절단 장애인이 외국 가면 그냥 오른손 사용자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은 지체 2급 절단 장애인.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애를 누가 정해주고 이 안에서 결정된 삶을 살게끔 국가에서 계속해서 배려해주고 돈을 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장애인 스스로가 수혜자의 그런 역할 또 하나는 나의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내가 인식계산하면서 여러 다른 장애인들을 보고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나의 삶은 내 거다라는 의식을 장애인 스스로가 별로 갖고 있지 않더라고. 이런 것들은 저의 삶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효과가 크구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열정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다음 질문 하실 분 있으신가요? 간단한 질문인데요. 혹시 아기를 하나 더 낳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유전인데 이게 특성이 둘째를 가질 때는 확률이 100%예요. 이게 좀 특이하죠. 근데 저희가 정말 둘째를 갖고 싶으면 유전 검사를 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하나도 사실 복잡해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실 그런 욕심이 있어요. 주변에서 야 둘째 나면 애들끼리 서로 잘 놀고 사회성도 좋아지고 엄마 아빠 역할이 조금 더 줄어들고 에너지도 덜 든다. 근데 그만큼 저희가 더 놀아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인 만큼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또 다른 궁금한 사항 없으세요? 오늘 아니면 또 못 만납니다. 예. 저는 발달 장애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고요. 사실은 아까 굉장히 어머님이랑 얼굴이 밝으신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저희는 이 장애인 자녀를 키우면서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또 그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저는 봤고 키우면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혹시 선생님께서도 형제분이 계신지? 네, 남동생하고 누나가 있어요. 네, 네. 있는데 제가 인식 개선하면서 느낀 게 앞으로의 복지는 발달 장애인만 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체 장애인분들은 무장애 환경만 있으면 거의 해결되지 않나 싶거든요. 법률이나.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가 있는 가족들이 겪는 서로의 어떤 책임감과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동생이나 누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를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러움이냐면 야, 너는 돈 걱정 안 하고 공부도 다 하고 결혼도 하고 할 거 다 하지 않냐.
오히려 누나가 더 저에 대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걸 네가 더 가족 엄마 아빠의 그런 집중 때문에 그게 뭐 더 사랑을 더 주고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더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조금 소외받는 부분이 있었던 거를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뭐 학교 갔는데 도시락을 싸야 되는데 엄마가 계속 병원에 있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 근데 지금 들으면 엄마가 이제 지금 누나가 작년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누나의 그런 쓴 뿌리가 아직 남아있는 거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사랑을 좀 더 받았으면 좀 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것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서로를 장애 때문에 내가 덜 사랑을 못 받는 것들 그런 것들. 네. 네, 지금 여러 가지 진솔한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셨는데 어떻게 궁금증은 많이 해소가 됐나요? 네. 그러면 큰 박수 한 번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서로 알아온 지가 좀 시간이 됐는데 예전에는 그냥 어린 그냥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단단해지고 또 많이 성장을 해서 아빠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뒤에서 강연 들으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장애인 공감 토크 행복한 마음.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